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 자동화,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최적의 선택,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을 알려주실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엑시4CNS의 영업 마케팅 부서 권민수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기술 관련해서 약 한 10년 정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중간중간 뭐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관련된 업무들을 병행하게 되면서 현재는 프리세일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엑시4CNS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엑시4CNS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그 ERP 사업을 약 한 10년 정도 해왔던 ERP 그리고 컨설팅 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주제인 파워 플랫폼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그 클라우드 기술들, 뭐 애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컨설팅 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강의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제가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흐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개요 소개와 간단한 기능들,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엑시4CNS가 어떠한 고객 사례들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 레퍼런스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엑시4CN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그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들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이신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업무 자동화,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워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파워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공하는 솔루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슬라이드 장표를 넘기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들과 기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은 오피스 365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환경의 사스 환경에 그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주력적으로 되어 있는 파워 BI, 파워 앱스, 그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까지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통칭 파워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체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파워 플랫폼이 매우 유용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건가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구글에서 열심히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키백과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내용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읽으셔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여봤고요. 그래서 축약을 해보면 기업이 새롭고 빠르고 그리고 자주 변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좀 더 제가 주관적인 내용을 좀 삽입을 해보자면 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토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통 제가 그 수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면서 그 환경들을 경험을 했던 결과 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벤치마킹입니다. 막연하게 그 기술을 좀 잘 쓰고 있는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구글이나 뭐 아마존, 뭐 애플, 기타 등등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글로벌 벤더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한 그 글로벌 벤더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그 혁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을 하시고 저희 엑시포 CNS에 연락을 주셨던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업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경쟁 기업이 뭔가 기술을 통해서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경쟁적인 관점에서 도입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술 혁명 또는 혁신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딥러닝, 뭐 기타 등등 IoT에다가 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뭐 최근에 나온 것들도 있고요. 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960년도에 이미 있었던 기술들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다 존재를 하고 했었던 기술인데 지금에 와서는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생각만 했던 것들을 실체화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 반영해서 이러한 트렌드 속에 우리가 혁신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들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 트렌드나 컨셉에 대한 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Our mission is to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Technology can shape growth, help us be more agile. We can use technology to change, disrupt the landscape of the industries that we participate in. Building technology so that others can build technology and make things happen. Our success is not dependent on our products. It's dependent on the success that our customers, our partners have with our products. It's really not about our ambitions, but it's the application of our ambitions so that we can deliver digital transformation. I want you to envision what difference can you make to shape the world. 네, 짤막한 동영상을 제가 잠깐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축약을 해보면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 장표 한 4가지 정도 테마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게이지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에 인게이지하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인파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부터 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최적화할 수 있는 옵티마이즈 측면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지금 현재 있는 제품을 변화하기 위한 트랜스폼의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주제로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파워 플랫폼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뭐 파워 BI라든지 파워 앱스,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이렇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제로 이제 화면 구성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데모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데모와 함께 병행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장표를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파워 플랫폼에 대한 어찌 보면 아키텍처 같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같이 혼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뭐 다이나믹스 365 관련된 뭐 ERP나 CRM 관련된 것들도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ISV 벤더에서 만든 여러 가지 앱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하우스 개발된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사 내에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있는 두 번째로 있는 바로 이 영역이 파워 플랫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회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파워 플랫폼이다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는 큰 두 개의, 어찌 보면 하나의 그 큰 그림을 두고 그 위에 다양한 기술들이 올라와 있어서 파워 플랫폼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파워 플랫폼은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업무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이다 라고 정의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입니다. 파워 BI는 최근 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SNS 그리고 홈페이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잘 알려진, 파워 플랫폼 내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제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BI라고 하는 거를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BI는 EIS 관점이었습니다. EIS라고 하면 기존의 그 기업 내에 계시는 그 C레벨 분들, 경영진 분들, 임원진 분들을 위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였는데요. 파워 BI는 그러한 틀을 좀 깨고,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셀프 BI라고 하는 관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3사가 있는데 나머지 그 경쟁사 두 군데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우선은 셀프 BI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임원진이나 경영진만을 위한 대시보드 형태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무진이 직접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본인 업무에 필요한 KPI에 맞는 그런 지표들을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면서 어떻게 현업에서 만들고 계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끌어오고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들을 클릭할 때마다 전부 다 동적 필터링 되어서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에는 마감일이나 엔드 유저 부서별로 해서 카테고라이징을 하실 수도 있고, 내부적인 그 KPI 지표에 맞게끔 각각의 타일들을 구성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링까지 하실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파워 BI다 라고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파워 플랫폼의 제품은 파워 앱스입니다. 파워 앱스는 제가 지금 밑에 보시면 모바일을 통해서 지게차를 카메라로 찍고 있죠. 찍고 있으면 저 이미지 자체가 렌더링 되어서 MR 환경으로 해서 파워 앱스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나리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공장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저렇게 촬영을 하시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한 부분들도 있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바일 환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바일을 물론 개발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굉장히 좀 어려웠죠. 전문가 영역이었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내야만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우 코드 관점, 그러니까 약간의 코딩 지식만 있다라고 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감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개발하시는 환경입니다. 기존의 개발자 하면 선입견이 다 소스 코드를 하드 코딩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GUI 환경으로 직접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속성 값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모바일 앱을 쉽게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개발 도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속성 값들, 왼쪽에 있는 폼 값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데모시연을 잠깐 좀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릴 내용은 파워 플랫폼에 존재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RPA 솔루션 같은 것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해가지고 로봇이 알아서 자동화를 해주는 RPA 솔루션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워 오토메이트는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업무들을 하나로 묶어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게끔 자동화해드리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DPA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디지털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해서 기존의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각각의 앱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모를 마찬가지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피스 365 안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클릭을 한 거고요. 지금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워 앱스에서 입력한 값들을 밑에 있는 메일로 해서 어떠한 담당자한테 보낼지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GUI 환경으로 잘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 소스 코딩을 했었어야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해서 파워 앱스로 기능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능 구현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런이라고 하는 간단한 스크립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와 간단한 코멘트들을 달고 있고요. 그냥 한 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우 코드를 통해서 한 줄 정도 삽입을 한 다음에 내용을 완료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 메일 기능이 메일을 보내는 샌드 기능이 구현이 된 거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하단에 메일이 정상적으로 잘 도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챗봇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챗봇 솔루션들은 다양하게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상에서도 팝업 또는 오른쪽에 대화창 같은 것들, 카카오톡 대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소스 코딩을 하셨던 거죠. 코딩을 하셨던 것들인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 데모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지만 거의 코딩이 없습니다. 약간의 코딩만 포함을 해서 챗봇 솔루션을 쉽게 만들고 헬프데스크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 비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챗봇 솔루션을 고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인게이지를 할 때 고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객 관점에서 또 하실 거고 어떠한 매체들을 통해서 할 건지 SNS 같은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팀즈를 통해서도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붙여서 대화창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어찌 보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오토메이션과 조금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클릭 몇 번만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게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요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한 네 가지만 추려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데이터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하우스 개발이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 다양한 환경에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 니즈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바로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서는 지금 슬라이드 장표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230여 가지 이상의 빌트인 되어 있는 커넥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SAP가 됐건, 오라클이 됐건, SQL이 됐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커넥터를 통해서 손쉽게 연결을 하고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관점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커스텀 커넥터라고 해서요. 만약에 그 인하우스 개발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독자적으로 있으시다, 오픈소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커넥터가 없다라고 하면 별도로 커스텀 커넥터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플랫폼의 기능 중에 그 첫 번째 장점은 제가 데이터 커넥터를 한번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포탈입니다. 포탈은 보통 어감에서도 이미 많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웹포탈 같은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자바라든지 아니면 PHP, HTML5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형 그리고 홈페이지들을 많이 좀 개발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다 소스 코드 기반이죠. 코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포탈 같은 경우는 파워 플랫폼 내에서 파워 앱스 안에 있는 존재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굉장히 좀 손쉽게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굉장히 쉽게 홈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AI 빌더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장표 내에서 간단한 캡처 화면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 4가지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에서 이미 다양한 AI 그리고 코그니티브 서비스 같은 것들을 머신러닝까지 해서 다 존재를 하는 기술들이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은 IT 전문가나 개발자, 디벨로퍼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워 플랫폼은 어찌 보면 약간 실무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들을 조금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기능으로 좀 모아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능들을 모아놓은 그 바로 기능이 AI 빌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들은 뭐 프리딕트라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폼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폼에 대한 텍스트 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파워 앱스로 잠깐 슬라이드 장표에서 소개해드린 그 프로 오브젝트 디텍션, 죄송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같이 사물을 감지해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에 대한 그 클래스들을 좀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커먼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CDS라고 하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CDS는 뭐 여러 가지 그 엔티티 값들의 모음,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저장소 같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아마 액세스라고 하는 제품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액세스라고 하는 제품이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가 같이 녹아들어서 뭐 탄생을 하게 된 그런 저장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각각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원사이클로 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오피스 365라고 하는 그 커다란 사스 플랫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앱들이기 때문에 그 4가지 내용들이 다 자동화해서 유기적으로 동작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파워 네. 플랫폼이 기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쉽고 또 편리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어떤 고객들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도 몇 가지 고객 사례들이 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해외 사례다 보니까 조금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레퍼런스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레퍼런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좀 드릴 거고요. 그 국내 레퍼런스이고 저희가 다 구축을 했던 고객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파워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 해당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워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지는 약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처음에 ERP로 시작을 해서 한 10년 넘게 ERP를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지만 파워 플랫폼, 특히 파워 BI가 국내에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파워 BI를 시작으로 해서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까지 이렇게 확대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3년 안에 많은 고객사들을 만났고 많은 고객사분들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컨설팅과 구축을 좀 도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좀 많은 한 20, 30개 정도의 고객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부분들을 스터디 케이스 관점으로 해서 조금 축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데이터. 보통 이제 데이터들이 내부에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내부에 있는 데이터 외에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AI까지 접목을 해서 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파워 BI를 포함해서 나머지 3가지 제품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워 BI와 다른 것들이 혼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한지에 대한 관점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그 AI 인지 서비스, AI 관점에서 집중해서 또 한 3번째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첫 번째는 D전자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부분이 수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트가 됐건 아니면 철이 됐건 그것들을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줄어지는지를 그 퍼센테이지를 예측을 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자재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수율을 예측을 잘 해야만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는 지금 반도체를 제조하는 전자회사였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머신러닝을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율 예측 오차율이 약 한 80% 이상. 이게 금전적으로 좀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낭비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8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시고 이제 20만 원만 낭비가 되는 형태,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형태로도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그 순서도를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고 위쪽에 보이는 그 수율 예측 결과는 그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었던 그 첫 번째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재미있는 사례였는데요. T사 사례입니다. T사 같은 경우는 외부 데이터를 연계를 했어요. T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슬라이드로 준비했던 것처럼 보통 노래방 기계 같은 것들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한 2개 정도 회사가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파워 BI로 프로젝트를 좀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노래방 수익이 어디에서 가장 좀 많이 날까? 그리고 몇 시에 혹시 수익이 좀 높을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높을까? 이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셨기 때문에 구현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었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장표가 코인 노래방에 있는 그 노래방 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래방을 가게 되면은 그 있는 기기가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성행을 하고 있는 코인 노래방이 또 있는데요. 코인 노래방은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IoT 센서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소비자가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중앙으로 가서 데이터화돼서 쌓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상권 분석이라든지 매출 분석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파워 BI로 진행을 해봤고요.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고 하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래방 관련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은 저녁 9시였습니다. 저희도 좀 생소했는데요. 사실은 보통 최근에는 좀 어렵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가 끝나면 보통 한 10시나 11시 정도로 예측을 저희는 좀 했었거든요. 근데 9시였고요.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기기가 바로 코인 노래방 기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녁 9시에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한 20, 30대는 많이 없으실 것 같고 10대나 20대 정도 되신 학생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코인 노래방을 많이 좀 이용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기상 데이터를 한번 좀 같이 끌어와 봤습니다. 지금 기상청에 있는 그 외부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과연 어떤 노래를 좀 많이 부를 때 어떤 날씨에 이런 노래를 부를까라는 연계 분석을 좀 해봤고요. 좀 재밌었던 결과가 날씨가 춥건 덥건 비가 오건 안 오건 한국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합니다. 네, 발라드를 좋아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순위는 좀 달랐어요. 20, 30대가 좋아하시는 발라드 선곡도 다르셨고 10대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시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하나 아이디어를 좀 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학생인데 바로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학원을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부르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추천곡을 하나 딱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하기 전에 왠지 학원을 조금 늦더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곡 더 부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매출과 이어지는 그러한 시나리오로도 좀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행사 쪽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 한 하반기 정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여행사가 좀 많이 힘들어지신 상황이긴 한데요. 기술적이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검토를 하셨었냐면 상품 가격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M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국내 여행사, 대형 여행사 중에 하나이신데요. 패키지 여행을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기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홈쇼핑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셨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기획적인 관점에서도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패키지 상품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았을 때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예측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관점에서 드렸던 부분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보기 쉽게끔 파워 BI를 통해서 좀 시각화를 해드렸고요. 그 중간에 그 AI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머신러닝 기술을 연계를 해서 기존 누적 통계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인자값들을 추출을 해내서 그 변수들을 접목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린 결과 한 82%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 좀 감이 없으실 수는 있는데요. 기존에는 막연하게 감으로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패키지 상품을 내가 기획자고 기획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었는데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했었더라고 하면 지금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내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올해 원래 좀 더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좀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지금은 사정이 사정인지라 조금은 홀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워 BI하고 파워 앱스가 연계된 사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워 BI. 기본적으로 파워 BI가 뭔지는 조금은 이제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잘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파워 BI입니다. 근데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M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 가스 관련된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회사였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실린더를 회수하는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셨습니다. 실린더가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가스통 같은 거, 가스 용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용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회수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공수와 비용을 투자를 하고 계셨었는데요. 그 중간에 있었던 업무 프로세스를, 업무 생산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파워 BI 대시보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렸고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임베디드 시켜드렸습니다. 즉, 그 파워 BI 대시보드 안에 파워 앱스를 내재화 시켜드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비즈니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특정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클릭을 하고 밑에 코멘트를 간단히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해드렸어요. 인터페이스를. 그렇게 하면은 파워 BI 대시보드를 보시다가 원하는 액션이 있으셨을 때 클릭을 하시고 코멘트를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바로 메일로 해서 그 해당 담당자한테 내용이 전달이 되게끔 샌드 메일을 보낼 수 있게끔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전화를 하고 그 담당자가 부재 중이면 다른 담당자한테 부탁을 하고 약간은 좀 불필요한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워 BI와 그리고 파워 플랫폼 내에 있는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이 세 가지를 연계를 해서 그 비즈니스 생산성, 업무 생산성을 높여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전자는 좀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수율 관련된 그 D전자와 동일한 사례인데요. 그 D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프로세스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내부적으로 SRM이라고 해서 승인원에 관련된 업무를 파트너와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존재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할 때 기존에는 홈페이지 상에서 웹포탈을 구현을 하고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좀 추출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좀 많이 힘드셨었고요. 데이터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좀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저희 쪽에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SRM 홈페이지에 있었던 내용들을 크롤링이라고 해서 다 긁어 모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긁어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해놨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SQL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모아놓고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기술들을 연계해서 파워 앱스는 입력을 하고 처리를 하는 역할,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들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실무 담당자들은 팀즈를 통해서 일 결과들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저희가 구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BI를 통해서 대시보드들도 보시면서 쉐어포인트나 아니면 원드라이브 그리고 SQL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와서 파워 앱스를 통해서 승인 플로우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식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팀즈로 보내서 그 결과를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역할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만약에 양식이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잠깐 다운로드해서 담당자가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결과를 다시 팀즈로 업로드해서 처리를 하는 이제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T사입니다. 여기는 헬스케어 쪽이고 이제 의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한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재미있었던 부분, 특이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긴 했지만 실제 구축은 고객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과 교육을 좀 담당을 해드렸고요. 고객사 내부에 있는 그 실무진 분들께서 직접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고 우리는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파워 앱스로 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셨냐면 기존에는 이제 K-리드라고 하는 앱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영업에 대한 리드 건입니다. 영업에 대한 오퍼튜니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옵티를 가지고 리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해당 담당자한테 연계를 해줘야 되고 그 해당 제품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되고 매핑이 되면 내가 지금 현재 리드하고 있는 영업 리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제 이런 업무들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LOB 환경에서 ERP나 CRM이 존재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은 모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앱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내부에 계시는 어드민 분들이라기보다는 외부에 계시는 영업사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영업사원분들이 본인이 지금 현재 리드건이 얼마나 있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니즈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제품을 검색하고 사람을 매칭하고 그 다음에 리드건을 생성한 다음에 내 리드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처리를 하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기능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바일 앱을 자체적으로 직접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잘 쓰고 계시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오피스 365 안에 파워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ISV 벤더이다 보니까 오피스 365 안에 이미 사실 플래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앱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고 고객사 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였어요. 일단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구성은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한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보통 먼저 떠올리시는 게 버킷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간트 차트 그리고 WBS 약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 365 안에 있는 이 플래너를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지금 1번을 보시게 되면 웹에서 그 이메일 상에서 바로 블레이드 형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파워 앱스를 인베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파워 앱스에서 일정에 대한 그 인풋 작업, 입력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번에서 플래너의 기존에는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야 됐던 부분들이 기존의 파워 앱스를 통해서 입력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동 입력된 결과가 3번을 보시게 되면 팀즈에 있는 탭 추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을 추가를 해서 파워 BI에서 간트 차트 형태로 그리고 WBS 형태로 굉장히 좀 손쉽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좀 해놨고요. 그래 놓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를 메일로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놨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들을 이어갈 건데요.
S전자 사례입니다. 뭐 좀 전에 D전자하고 좀 비슷한 뭐 업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SAP를 쓰고 계셨어요. SAP DB를 쓰고 계셨고 여기에 있는 비즈니스 니즈는 어떤 것들이셨냐면 송장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인보이스가 굉장히 좀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수기로 하고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기술을 접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일단 1단계에서는 OCR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OCR은 쉽게 설명드리면 스캔이 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을 해내는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폼 레코그나이저. 파워 플랫폼에 아까 AI 빌더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인데요. 이 폼 레코그나이저는 기존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플랫폼 자체가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폼이 존재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지능적으로 뽑아내서 텍스트 형태로 추출을 해내는, 그래 놓고 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연계해서 비즈니스 플로우를 구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을 했냐 하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그냥 송장 샘플입니다. 송장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추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폼 레코그나이저 그리고 OCR 기능들을 통해서 추출을 해냈고요. 그 결과는 제이슨 파일 형태로 해서 추출을 해냈고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것들이 뽑아내집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파워 앱스, 좀 전에 파워 앱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앱을 모바일도 될 수가 있고요. 내부 PC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앱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에 대한 인보이스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매핑 여부를 일단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핑되지 않는 값들은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 번 더 알고리즘 로직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결과 값들을 가지고 추출을 해냈던 사례고요. 지금은 이제 D전자에 대한 뭐 하나의 비슷한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D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설계 도면이신데요. 보통은 이제 메일을 통해서 도면이 왔다 갔다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그 메일에 대한 것들을 다 수동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수기로 해서 입력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고 정정하신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를 이어나가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구현을 해드렸냐 하면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메일이죠. 메일을 통해서 특정 첨부 파일, 이 도면에 대한 식별값,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게끔, 식별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드리고 그 식별 인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첨부 파일을 알아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한데 모을 수 있게끔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구현된 결과를 이렇게 파워 앱스를 연계를 해서 OCR 정보를 읽어드리고 여기에 있었던 값들을 다시 한번 매핑 테이블을 연계를 해서 학습을 시킨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뭐 제가 굉장히 좀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그냥 이미지에 있었던 텍스트를 추출해내는 결과를 파워 앱스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됐고요. 처리된 결과를 또 이제 승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태워서 이렇게 승인 절차까지도 거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된 결과값을 바로 그냥 포워딩을 할 건지 아니면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한번 거치고 나서 이것을 통과를 시킬 건지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례 중에서는요. S그룹입니다. S그룹 같은 경우에는 의류 쪽, 패션 쪽 관련된 그런 그룹사셨는데요. 아무래도 의류사다 보니까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지, 특히 VIP, VVIP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우선은 CCTV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CCTV는 항상 매장마다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CCTV에 보시면은 페이스 API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하게 되면 얼굴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이 대략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더 나아가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특성화된 키값 같은 것들을 얼굴 학습을 시켜서 이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까지 인지 서비스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VIP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고객인지까지도 식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첫 번째 테마로 좀 잡아봤고요. 그러면 그 학습된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좀 활용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어요. CCTV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인지는 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데이터로 축적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 공간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해봤어요. 어떤 고객들이 있다. 뭐 A라는 고객도 있고 B라는 고객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이 뭐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까지도 동선이 있을 텐데요. 그 동선 분포도를 저희가 히트맵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옷이 있다, 신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매대 앞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색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 동선에 대한 것들을 색상표로 시각화를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러한 매대에 굉장히 좀 많이 머물렀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고객한테 제공을 좀 해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VIP를 선별을 해내서 뭐 저희가 프로젝트가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은 하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VIP가 CCTV를 통해서 인식이 되게 되면 그 해당 그 담당하는 직원한테 이 사람이 VIP입니다라는 것을 뭐 메일이나 아니면 파워 앱스 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이 기존에 구매했었던 리스트까지도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담당자는 이제 그분한테 좀 더 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케이스들의 네. 사례를 정확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네네네.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플랫폼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계속해서 그럼 그 로드맵 앞으로 이 파워 플랫폼은 어떻게 발전을 할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강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포인트를 좀 뽑아보자면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모든 글로벌 벤더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강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즉 고객이 어떤 특정 영역은 온프레미스에 두시고 필요한 서비스들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조금 고민을 해서 장비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파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고객은 굉장히 좀 막연하게 처음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빅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러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모아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파워 BI, 뭐 지금 오늘 주제로 보면 파워 BI가 되겠죠. 파워 BI를 통해서 인사이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미 있었던 걸 잘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 기능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 파워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액션을 좀 하고 싶어 하십니다. 뭔가 입력을 하고 자동으로 순환이 되게끔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좀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게 AI 쪽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무단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니까 좀 괜찮네. 그리고 여기에다 이런 기능을 좀 더 추가해 보니까 더 괜찮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예측이죠. 네, 뭔가를 예측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기존에는 감에 의해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기술을 접목을 해서 AI,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알고리즘 로직까지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바라보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로드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의 로드맵까지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강의하시는 동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요.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소프트모티브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로 갱신을 할 때 개발한 로봇의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나요? 갱신 시 금액은 많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우선은 이미 소프트 모티브를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뭐 기사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소프트모티브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같이 흡수가 되었죠. 그러면서 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RPA 영역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뭐 기존에 있었던 UI 플로우라고 하는 영역에 같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뭐 물론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지금 같이 합병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파워 오토메이트의 자동화 영역은 오피스 365 앱에 국한되는지, 그리고 기존 PRA 솔루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우선은 DPA와 RPA 관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파워 오토메이트는 사실은 DPA 쪽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뭐 보옷에 대한 부분도 물론 확장된 개념으로 소프트 모티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디지털 환경 내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RPA 같은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오토메이트 라이센스체가 좀 많이 복잡하긴 하시지만 RPA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있으신데요. 그 라이센스까지 같이 쓰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꼭 클라우드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직접 모션 같은 것들을 마우스에 대한 동작 같은 것들 캡처를 하셔서 기존 시중에 있는 많은 RPA 솔루션과 거의 유사한 퍼포먼스들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네. 이제 개인적으로 MSBI를 신청해서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예.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BI나 DW 툴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관점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뭐 이미 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다양한 BI 솔루션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제 생각에는 파워 BI가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셀프 BI 관점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BI 툴이 뭐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배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파워 BI 데스크탑을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좀 혼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원하시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시각화를 빠르게 표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커스텀 비주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시각화 타일들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만약에 더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그 앱소스에 있는 다양한 시각화 개체들을 끌어와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커스텀 비주얼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로 원하는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좀 자유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비용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라이센스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질문인데 기능적으로 비주얼적인 강점, 뭐 데이터 추출, 연계 등에 대한 기술 부분은 어떤지? 네. 타사 BI 솔루션들을 보게 되면 시각화 자체가 굉장히 좀 팬시하고 예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뭐 AI라든지 아니면 예측되는 부분, 알스크립트나 파이썬을 활용한 부분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뭐 AI 머신러닝 기능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확장성 부분에서는 제약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오피스 365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포함이 된 건가요? MS 제품이니만큼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과 연계될 수 있는 네네네. 기능 등. 뭐 연계해서 답변을 드린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그 채팅창으로 직접 답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요. 그 채팅창에서 그 답변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도 대답해 주신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는 경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장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웨비나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은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많이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뭐 맞을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 촬영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웨비나 성향상 이게 1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려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장표의 마지막에
전달드린 그 문의사항을 통해서 저희 쪽에 좀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업무 자동화,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